안녕하세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와 홀대하는 시모와 전 남편에게서 벗어나기까지의 일을 들어주실래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다고 생각해요. 편모 슬하에 어렵게 자라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컸죠. 저라고 원해서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건 아니잖아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가족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특히 시모는 그걸 가지고 매번 무시하고 홀대하기 일쑤였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당할 것 뻔히 알면서 왜 결혼했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들 그렇듯 남편이 지켜줄 거라는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시댁에 아주 난리를 피웠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 정도였는지 알게 된 건 나중이지만 만약 그때 헤어졌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다른 집안이었다면 달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전에는 많이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안 하려고요. 내가 정말 며느리에 대해선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너 같은 며느리 들일 생각 정말 추호도 없었거든.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니? 공무원에 집안도 번듯하고 도대체 모자란 게 뭐가 있어서 감히 너 같은 게 옆에 붙어서 우리 아들 혼사기를 막아? 그래서 몇 번이나 말했지 않니? 애저녁에 헤어지라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 들린 시댁에서 시모가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아니었다는 거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좋다잖아. 이제 우리 허락 좀 해줘요. 아, 결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앞날 걱정하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 옆에 있는 걔 좀 봐. 아휴, 내가 정말 부끄럽고 속상해서 어디 가서 며느리가 있다고 이야기도 못해. 하긴 결혼식에 남편 친인척은 잔뜩 왔는데 시모 지인은 몇 명 안 왔더군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솔직하게 말하자면 결혼은 우리 둘의 일이니 남편과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안일했던 거죠. 그 뒤로도 시모의 막말은 이어졌어요. 남편이 매번 뭐라고 하니 남편과 시부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둘만 있을 때 그러기 일쑤였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댔죠. 똑바로 좀 하거라. 너 언제까지 아버지 없이 자란 티 낼래? 응? 시아버지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았니? 쓸데없는 짓 집어치우고 그냥 숨 죽인 듯 지내. 네 얼굴 보면 속 터지는 사람이 여기 한둘이야? 하긴 엄마 혼자 뭘 가르쳤겠어.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애 교육은 뒷전이었겠지. 아으,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내가 네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되니? 시부에게 사드리는 선물 하나조차 해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게다가 밥상 차리는 것까지 시모에게 한 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건 거기 아니야. 너는 밥상 차리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배웠으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아유, 내가 뭘 바라겠어. 엄마 혼자 키운 딸려니 무식한 게 당연한 거겠지. 어쩜 순진하고 불쌍한 얼굴로 속만 뒤집어 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지? 아니야. 그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서 보는 사람 속만 뒤집고. 도대체 네 어머니는 뭘 가르친 거니? 너도 그래.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재산도 없어, 가방끈도 짧아,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기를 해?
도대체 너희 집에서는 뭘 하고 산 거니? 먹고 산다고 바빴다는 말은 하지도 마.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그게 면죄부인 줄 아니? 그거 다 티가 나는 거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안다고 부모 없이 큰 거. 뭐를 하든 트집을 잡아서 집안 욕을 하는 시모를 보며 물론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화를 내더군요. 너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어머님이 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자꾸 배운 게 없다고 하시는데 배울 시간도 안 주셨으니 이참에 그냥 옆에서 어머님 하시는 거 지켜보면서 배울게요. 뭐? 야, 그냥 너 쉬겠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어머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시니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도 마음에 안 드는 것 보면서 계속 입 아프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서로 보기 싫은 얼굴 안 봐도 될 테니까요. 누가 그렇게 놔둘 줄 알아? 제가 하는 게 싫으시면 어머님이 하셔야죠. 어머님 하시기 싫으시면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시던가요. 결국 시모는 혼자 일하는 건 죽어도 싫었는지 더 이상의 간섭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틈틈이 제 어머니와 저를 무시하는 발언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러다 하루는 시조모님이 명절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이번 명절에 오실 거야. 그때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보고 처음이지? 응. 할머님은 어떤 분이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시모와 비슷한 사람이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할머니는 좀 힘들게 사셨어. 교통사고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혼자서 아버지랑 고모를 키우셨거든. 한평생 자식들 지킨다고 재혼도 안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시지. 그때 남편 말을 들으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거면 시모 뒤통수를 한 대 정도는 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명절날이 돼서 시조모님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 우리 손부 오랜만에 보는구나. 네가 참 고생이 많지?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오면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은 법이야. 나도 그랬다. 많이 힘들었지. 남편까지 일찍 잃고 어린 두 남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이렇게 키워놓으니 얼마나 좋으냐. 아들도 번듯하게 자랐지. 이렇게 며느리까지 보고. 시주모는 힘든 그때를 떠올리는지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듣다가 이때다 싶어서 시주모에게 말했어요. 하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나 사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아버님도 결혼하시기 힘드셨겠네요. 사실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다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분명 모자란 게 있을 테니까. 하나 남은 부모야 자식 새끼 먹이려고 뼈 빠지게 일하느라 남아있는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배웠을 거고,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테고요. 평소 시모에게 듣던 말이었죠. 그 말을 듣더니 시조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편모 가정이면서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시부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걸 보고도 뭐가 문제냐는 듯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했죠. 이게 잘못된 말이었나요? 죄송해요. 어머님한테는 매일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전에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께서도
편모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과하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이랑 결혼한 어머님이라면 아무런 사심 없이 이야기한 거겠구나 싶어서요. 그렇죠, 어머님? 제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시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너 이렇게 사람 함부로 모함하는 거 아니다? 모함이라뇨. 어머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 반의 반도 안 했는데요. 매번 너희 엄마한테 도대체 뭘 배운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음식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선. 에미야, 너 정말로 손부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알기로 손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데. 설마 너 그걸로 저 어린 것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한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하라고 가르쳤어. 네 마음이 좁고 편협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설마 네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좁아 터졌는지는 또 몰랐구나.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대체 뭐냐? 이유라도 들어보자. 너 설마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니? 내 자식도 네 눈에는 애비 없이 혼자 자란 티가 나 보이든? 그래서 마음에 안 든 거라도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야? 어머님, 아니에요.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냥 저는 며느리로 들어온 애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애라. 결혼은 네 아들이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말이다. 정말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그렇게 술술 쉽게 나왔겠어? 정말 이런 애인지 몰랐다. 내 앞에서는 항상 웃으며 살랑거리더니 마음속에는 그런 고약한 심보를 갖고 있었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실언을 했어요. 시모는 시조모에게 죄송하다며 빌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부릅뜨고 노려보더군요. 뭐, 노려보면 어쩔 거예요. 지금 당장 혼나고 있는 건 시모고 저는 그저 피해자인데. 결국 시모는 무릎 꿇은 채로 시조모에게 미친 듯 혼나고 그 후 시댁 생활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었죠. 시조모가 시모를 혼낸 다음 그러시더군요. 아가,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말거라. 정말 편협하고 속 좁은 인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라고 애 아빠를 일찍 잃고 싶었겠니?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다. 네 시어미가 하는 말에는 너무 마음 두지 말어. 그리고 앞으로도 저런 쓸데없는 말 짓거리면 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거라. 네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줄 테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든든하더군요. 그렇게 시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시주모에게 잔소리를 듣고 일어나던 시모가 분한 듯 노려봤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시조모에게 시모는 찍혀버린 것을요. 그동안 시부가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는 걸 몰랐는데 자기 부군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식의 욕을 할 수 있었던 시모가 어찌 보면 참 대단하기도 했죠. 그렇게 시모가 당한 뒤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군요. 시조모가 제 전화번호까지 받아갔거든요. 정기적으로 연락하라고요.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평온할 줄로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가올 비극은 더 큰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몸이 안 좋아 일찍 집에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왔는데 마중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었죠. 남편은 그날 회식을 하고 2차까지 갔다가 늦은 저녁이나 되어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아마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야, 결혼 그거 별거 아니다.
네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뭐? 왜 결혼했냐고? 그렇지. 뭐 더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긴 했지. 근데 일부러 그런 여자는 안 만났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절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네요. 우리 와이프가 좀 불쌍하잖아.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딱 봐도 뭔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선택한 거야. 너도 알아도. 잘난 여자 만나면 남자만 피곤해. 다 맞춰줘야 하니까. 적당히 모자란 여자 만나면 네가 핸들링 하기가 쉽잖아.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설마 남편이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딴 의도로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시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고요? 정말 믿겨지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쓰레기라니. 야, 결혼은 현실이야. 너 잘난 여자랑 결혼해서 잡혀 살 자신 있어? 난 그렇게 못 살거든. 난 해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해가며 살아야 하고,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느 정도 부족한 여자가 좋다니까. 내가 우리 엄마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왜 이 여자를 와이프로 만들었는데? 다 그런 것 때문이잖아. 너도 결혼해보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느낄 수 있을 거다. 남편 말에 점점 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최악의 경우는 이혼까지도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생각할 수조차 없었죠. 혼자 저를 키워온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에게 이혼 소식을 전하면 분명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았고 크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태 모든 걸 희생한 엄마인데 딸이 결혼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라니 참 죄송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게 시끄럽게 한참을 떠들던 남편놈은 안방에 들어와서야 저를 한번 확인하고는 아차 싶었는지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그러더니 곧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곤 슬그머니 제 이름을 부르는데 못 들은 척 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리가 하얘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을 했죠. 그 뒤로 정말 미친 듯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혼 후도 생각을 해야 했죠. 막무가내로 덤빈다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행인 건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어 이혼은 쉽겠지만요. 그렇게 머리가 터질 듯이 고민 중이었는데 하루는 시모와 시부가 부부 동반 모임을 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남편도 그날 약속이 있다고 나갔어요. 차라리 저 인간들 얼굴을 안 봐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죠. 혼자가 되자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친정엄마를 찾아가 넌지시 이 상황에 대해 말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데리고 번화가로 나갔죠. 오랜만에 식사 대접을 하는 거니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빌딩에 도착해서 올라가는데 정말 우연히도 시모와 마주쳤어요. 가려던 가게가 시모의 모임 장소 위층에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시모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그래도 밖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는 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어머니도 알아보시는 상황이었고요. 아이고,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시모는 친정어머니에게 고개를 까딱하더니 이내 저를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야, 너 조용히 해.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나도 오늘은 너 며느리라고 안 부를 거야. 제발 우리 밖에서는 어머님 며느리 이런 소리 하지 말자. 나 네 어머님 하기 싫어. 이유는 네가 더 잘 알지? 게다가 이런 데 오면서 어머니 한 번만 모시고 오니 티가 안 낼래야 안 날 수도 없지. 하고 다니는 꼴 보면 누가 널 내 며느리로 볼까 무섭다 얘. 어쨌든 오늘은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마. 어머님이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솟아오른 분노를 최대한 억눌렀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인사하는 저희 어머니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고 제게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야 뻔했죠. 자기 지인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니까요. 자존심도 상했지만 정말 눈물 날 만큼 열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열이 받았던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그 모임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모와 시부의 부부 모임이면서 자식들 내외도 다 같이 오는 모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함께한 지인이다 보니 아마 자식들끼리도 친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인 저는 쏙 빼놓고 아들놈만 데려간 걸 보니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네요. 게다가 이런 장소에 가면서 한마디 말도 없었던 남편에게도 마지막 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그나마 남아있던 잔정도 말이죠. 예, 너희 시어머니 저기다 무슨 소리니? 왜 아는 척을 하지 말래? 너 혹시 결혼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어, 아니야. 엄마 먼저 위에 가서 잠깐 있어. 아버님한테 인사만 하고 갈게. 저런 말을 듣고 엄마에게도 이런 꼴을 보이고서 이대로 그냥 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시모의 저런 행동과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더 불행해진다고 한들 저 인간들이랑 같이 살면 그거야말로 더 불행하면 불행했지 나아지진 않겠구나라는 걸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일부러 시부를 찾아갔어요. 시부를 찾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남들보다 키가 크셨거든요. 그 연세치고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시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제 호칭에 시부가 경악하더군요. 당황하며 제게 말했어요. 아가, 갑자기 웬 아저씨냐? 아, 방금 이 앞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절 며느리라고 소개하기 싫으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어머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을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제가 탐탁지 않다고는 하셔도 그렇지 제 어머니의 인사까지 그렇게 무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말에 시부 얼굴이 순식간에 당황으로 변하더군요. 설마 사부인이 보는 앞에서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 저희 어머니 보는 앞에서 말씀하셨고요. 저희 어머니 그거 다 들으셨어요. 이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부가 노발대발하며 시모를 찾더군요. 그 덕에 남편도 시부가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에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그건 당신 엄마한테 물어봐. 결국 시끄러운 소리에 시모가 시부를 찾아왔죠.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요? 어머, 넌? 시부에게 말을 걸다가 그 앞에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사부인 보는 앞에서.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마음에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에요. 이게 그냥 조용히 지나갈 일이야? 어떻게 사부인 보는 앞에서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번부터도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저런 애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없었다고요. 쟤보다 훨씬 괜찮은 여자애도 많았는데 왜 저런 애가 우리 아들 와이프인 거예요? 대체 왜? 당신은 그게 싫지도 않아요? 그 수많은 재원들. 집안도 빵빵하고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애들이 줄을 섰었는데 왜 꼭 저 여자애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아들이 좋다잖아.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한테 뭘 더 바라는 건데? 두 분이 크게 싸울수록 남편 놈 표정은 일그러져 가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그렇게 조용한 곳에 도착하고서 곧 따지듯이 묻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두 분 싸움을 붙일 수가 있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어? 이야기를 다 듣긴 들은 거야?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어떤 취급 받았는지 당신이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고.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그거 하나를 못 참아서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거 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내가 뭘 미안해해야 하는데? 너희 어머니한테 어머님이라고 안 부른 거? 아버님한테 아저씨라고 부른 거? 그럼 아는 척 하지 말라는데 무시하고 왔어야 했어? 놀란 우리 친정엄마 놔두고? 너야말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넌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여기 왔는데? 너도 내가 마누라인 거 어디 가서 말하기 싫어? 그건 엄마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런 행동이 문제인 거야. 그럼 당신 엄마가 당신더러 나랑 이혼하라고 하면 당신은 이혼하겠네? 그건 아니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엄마 설득한 거. 그래. 그래서 내가 등신같이 그거 믿고 당신이랑 결혼했지. 근데 너도 너희 엄마랑 똑같아. 너 얼마 전에 나 자는 줄 알고 신나게 떠들더라. 내가 불쌍해서 결혼했다며? 어느 정도 부족한 게 있어야 말 잘 듣는다고. 네 이상형에 대해서 잘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여자라도 이혼은 요구할 수 있지. 내가 그간 너희 엄마한테 무시당하면서 이혼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 그런데 참았어. 근데 오늘 우리 엄마도 똑같이 무시당했거든? 그건 못 참겠더라. 그래서 너랑 이혼하려고. 당신 엄마 그렇게나 며느리가 싫다는데 내가 때려치울게. 그게 너도 좋잖아. 그러니까 너도 아웃이야.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아웃이니 많이 해. 너 따위가 나한테. 그래, 너한테 나는 그따위지.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살면 되잖아. 왜 그따위 여자한테 매달려? 왜? 너무 잘난 여자 만나면 맥도 못 추릴까봐 그래? 너무 돈 많은 여자 만나면 네 맘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러냐고. 나같이 부족한 여자 만나야 네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인성 파탄자 같으니 그걸 사랑이라고 믿은 내가 미친년이지. 야, 말이 심하잖아. 심해? 네가 더 심해, 이 나쁜 놈아. 너도 네 엄마도 최악이라고. 부족한 마누라가 다루기 쉽다고? 그 부족한 마누라한테 이혼이나 당해봐. 그날 그렇게 남편놈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친정엄마와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이혼 이야기를 슬쩍 꺼냈죠.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아셨는지
어머니도 더 묻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전의 시모와의 대화로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다 파악하신 것 같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짐을 싸고 있으니 남편 놈이 옆에 붙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내가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난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내가 지금 당신이랑 이혼해봐. 내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 당신이 어찌 됐든 나는 이혼남 딱지 달고 사는 거 싫다고. 그러니까 이혼은 꿈도 꾸지 마. 기가 찼습니다. 이혼을 하기 싫다는 남편놈의 이유는 자기 평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짓거리더니 이혼하고 싶지 않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시모의 반응은 달랐어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짐을 싸는데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오기도 생겼죠. 내가 너희보다 더 잘 살아내겠다고. 그래서 결국에 웃는 사람이 나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언제나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더군요. 이번에는 이혼 소송 도중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부터 몸이 안 좋으시긴 했어요. 그래서 병원 진료도 받았고요. 그런데 시모와 마주치고 저의 상황에 대해 아신 뒤로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더니 그렇게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멀끔한 아저씨가 와서는 부의금으로 1억을 내고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것도 제게 직접 전해주셨죠. 그 아저씨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큰 돈을 준 것인지. 내가 아가씨 엄마한테 신세를 많이 줬어. 사실 그 돈으로도 모자라지. 더 주고 싶은데 아가씨가 그걸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제한 거야. 엄마에게 신세를 졌다고요? 엄마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혹시 혼자서 하기 힘든 일 있거나 버거운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요. 나라도 대신해서 열심히 아가씨 도와줄 테니까. 그 정도로 아가씨 엄마한테 내가 갚아야 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 어쨌든 저는 그 친절한 아저씨가 준 돈과 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여자 혼자 집을 보러 다니면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집을 생각보다 좋은 조건에 계약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아저씨는 저와 함께 다니며 아주 꼼꼼하게 모든 걸 다 알아봐 줬어요. 무엇보다 안전한지부터 확인하더군요. 참 고마운 분이셨죠. 그래서 집 계약한 날 아저씨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우연찮게도 다시 시모와 마주쳤어요. 아무래도 생활권이 좁은 지방인데다가 남편과 자주 다니던 곳이 시모의 단골 가게이기도 하니 계속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너도 참 대단하다. 우리 아들이랑 이혼 준비하면서 아저씨를 만나? 벌써부터 다른 남자 잡아서 결혼하려는 생각이니? 정말 천박하다 천박해. 어머니 혼자 키워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남들이랑 아주 달라요. 하긴 이제 너도 알 거야. 그게 딱 네 수준이라는 거.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 말은 안 할게. 근데 이건 꼭 말해야겠다. 무슨 일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다른 데서 식사해. 오늘 우리 아들 여기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가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가게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뭘 나가라 말아요. 한마디 하려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아줌마는 뭔데 우리더러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줌마가 이 가게 사장님이라도 돼요? 사장은 아니지만 이 애랑 내가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쪽도 딸 같은 애 데리고 이런 데 와서 밥 먹고 그러는 거 좀 그렇지 않나?
남들 보기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긴 그런 짓 저지르는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더라. 저 아저씨를 싸잡아 모욕한 시모의 입은 정말 한 대 쳐주고 싶을 만큼 얄미웠어요. 제가 여기 사장 지인입니다. 아주머니야말로 정신이 나갔네. 나랑 이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사이로 보여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생각하는 것도 천박한 것이. 아가씨는 대체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어머니예요. 아, 이 아줌마가 아가씨 엄마를 무시했다던 그 사람이에요? 아가씨도 무시하고? 네, 저희 엄마가 인사하셨는데 인사도 다 무시하고 엄마 보는 앞에서 저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너 같은 며느리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저씨는 시모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시모도 지지 않고 아저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그러더니 아저씨 하는 말은 싹 다 무시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안 나갈 거면 우리 아들 방해나 하지 마. 우리 아들 오늘 선 보는 자리야. 선볼 여자분 집안이 빵빵한가 보죠. 빵빵하다 마다. 부모님이 의사야. 그것도 꽤나 큰 병원에 계시고 너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지. 그럼 학교도 좋은 데 나왔겠네요. 당연한 얘기 아니니? 인서울의 유명한 대학 나와서 해외 유학까지 한 채원이야. 한마디로 엄청 잘난 여자란 얘기네요.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잘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저에게 따지고 싶어 하던 시모가 입구 쪽을 보고 살짝 눈이 굳었어요. 며느리감으로 시모가 점 찍어 놓은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시모는 제게 한마디도 없이 후다닥 그 여자가 들어오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걸 뒤로 하고 아저씨와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일찍 남편의 선자리가 끝났더군요. 게다가 주선자들이 있는 상태로 말이죠. 여자 쪽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시모가 제게 왔어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너 뭔가 알고 있지? 마지막에 그 아가씨 오기 전에 너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그런데 시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남편 놈이 저를 알아보고는 딱 달려오더군요. 당신도 여기 있었어? 날 봤으면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 이 아저씨는 누군데? 너 설마 그동안 다른 남자 만났어? 너 우리 이혼 소송 기간이라도 다른 남자 만나면 유책 배우자 되는 거 몰랐어? 와, 너 진짜 웃긴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 녀석아, 좀 가만히 있어봐. 엄마 이야기하잖아. 어서 이야기해봐. 너 도대체 뭘 아는데?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싫다고 할 줄 알았느냐고. 어머님은 아드님을 정말 모르시네요. 그 아드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고서 선자리 봐주시는 거냐고요. 여자가 예쁘고 똑똑하고 돈 많으면 됐지. 돈도 잘 벌고. 그거 아니야? 어머님 아들은요, 그런 여자가 이상형이 아니에요. 한눈에 봐도 불쌍해 보이는 여자가 그 사람 이상형이거든요. 그런 인간한테 매번 잘난 여자를 들이밀면 당연히 싫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여자를 좋아해? 너 미쳤니? 네가 우리 아들 이상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설마요. 누가 불쌍한 걸 이유로 이상형이 되고 싶겠어요? 저도 우연히 들어 알았어요. 저 사람이 다른 친구랑 통화하는 거. 그때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부족해서 다루기 쉬운 여자,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고. 친구한테 조언까지 해주던데요. 잘난 여자는 자기 잘난 거 알아서 남편 얘기 듣지도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쉬운 여자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똑똑하고 돈 많고 빵빵한 여자 중에 쉬운 여자가 있어요? 없지. 이야기가 끝나가자
시모 표정이 정말 썩어버리더군요. 저한테 매달리는 것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만한 여자 찾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겠죠. 저 보세요. 얼마나 만만했겠어요. 안 그래요? 말이 진행될수록 시모의 얼굴은 점점 침울해졌어요. 그리고 남편 놈은 다급해졌죠. 그런 이야기를 왜 엄마한테 해? 그런데 이제 어쩌나? 나 얼마 전에 돈 생겼거든?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산도 많이 남겨주셨고, 보험으로 돈도 좀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돈으로 집 계약하고 왔고.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이혼 판결 났네? 앞으로는 이렇게 안 마주쳤으면 좋겠고, 우리 헤어지더라도 선은 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로 아무것도 모르게 가게 들어왔는데, 나더러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젠 완전 남남이잖아요, 아줌마. 나 진짜. 여보, 당신이 생각하던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이유로 당신을 좋아해? 그냥,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 농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넌 농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니? 결혼 앞두고 고민하는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 보니 네 인성이 보인다, 인성이. 두 번 다시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 결판 났으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 제발 이렇게 알짱거리지 마. 그렇게 남편놈과 시모를 버려두고 저는 아저씨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옆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아저씨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죠. 아저씨한테 이런 모습 보인 것도 좀 그렇긴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저한테 묻더군요. 아버지 없다고 힘들게 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 혹시 아버지 원망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아버지요? 저 어릴 때부터 없었거든요. 완전 갓난쟁이 때부터. 사실 나 버린 건 원망 안 해요. 무슨 기억이라도 있어야 원망을 하죠. 누구를 어떻게 원망해요?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계속 울었거든요. 재혼도 안 하고 매일매일 아버지만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실 때쯤에는 그런 말씀 없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아저씨가 침울한 얼굴로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 미안해. 사실은 내가 속였어. 아가씨한테 처음 나타났을 때 내가 누군지 말했어야 됐는데 이야기를 못했어.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 사실은 내가 아빠야. 놀랐지?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보통 누가 가족도 아닌 여자를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 사진이랑 비슷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많이 늙었지만 그래도 비슷해 보였죠. 어떻게 절 찾았어요? 네 엄마가 연락했어.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쫓겨나다시피 나가고서는 내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던 그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가 남겨진 딸 생각 때문에 그랬나.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우리 딸 지켜달라고. 참 울컥했어요. 여태껏 피해 다녔던 아버지에게 연락한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당신도 아시고는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한 일 때문에 엄마도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걸 어머니가 그때 처음 아셨거든요. 마지막 가는 길에 짐만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다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생긴 거죠. 아버지는 뭐든 해주고 싶어 했어요. 이혼하고 얼마 후 미용 관련 자격증을 따기로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어렵게 자격증을 따고 나니 아버지는 이번에는 가게를 차려주고 싶어 했어요.
자격증을 딸 때도 아버지가 물심양면으로 다 지원해 주셨는데 바로 가게까지 차려주시려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때만 해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작은 상가 정도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준 상가는 제 상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 지역 내에서도 최고 번화가한 거리에 있는 상가 1층이었거든요. 임대료도 엄청 높았고 혼자서 이 큰 매장을 이끌어간다는 건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뭐 어떠냐고 일단 보기나 하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별 부담 없이 그냥 보기는 했죠. 아버지가 딸한테 잘 보이고 싶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상가를 둘러보는데 전 시부와 전 시모를 마주하게 됐어요. 같은 생활권이라는 게 참 짜증나더군요. 이렇게 마주치는 일이 있으니까요.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상가를 볼 일이 뭐가 있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 와서 허세나 피우고 있니? 남들한테 돈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 그리고 이 아저씨는 도대체 누군데 매일 끼고 다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이런 늙은 아저씨랑 만나고 다니는 거야? 정말 네 수준도 알만하다 알만해. 그런데 전 시모 옆에 있는 전 시부 표정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그러더니 전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만해. 이제 남인 사람 왜 자꾸 그렇게 신경을 긁어? 그만 좀 해. 아니, 당신은 열받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벌써 저런 늙은 남자 물어서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게 전 정말 짜증나요. 그래, 얘. 너랑 정말 잘 어울린다. 어쩜 얘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아빠 없이 커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끌리니? 그런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왜 했어?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기분이 나빴어요. 듣다 못해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며 전 시모에게 말했어요. 내가 듣자 하니 우리 딸이 돈 없고 편모스라에 컸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지? 그런데 이거 어쩌나? 이제 아빠가 생겼는데 당신네들이 보려고 하는 이 상가 내 거야. 당신들이 들어와 있는 이 빌딩도 내 거라고. 나는 내 거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빌려줄 생각 요만큼도 없어. 내 거는 우리 딸 거지. 이 빌딩도 마찬가지고. 나 죽으면 우리 딸이 가질 건데 어때요 기분이? 아까워서 죽을 것 같지? 한 달만 참았으면 이 재산도 당신 아들한테 돌아갔을지도 모를 거 생각하니까 눈앞이 빙글빙글 돌지. 사람 괴롭히면서 나쁘게 군 죄값 받는다고 생각해. 한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당신들이 가질 수 있었던 거 보면서 후회나 하고 살아. 내 딸은 내가 준 부동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테니까. 아버지 말을 듣는 전 시모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이혼한 전 며느리가 갑자기 건물주의 딸이 되어 나타난 거나 다름없잖아요. 게다가 전 남편과 이혼한 지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만에 전 며느리 처지가 바뀌었으니 자기 딴에는 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이없죠? 실제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잠깐만. 진짜야? 진짜로 너희 아버지야? 이 빌딩 주인이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때 아버지가 관리인을 불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내보내요. 톡 시끄러운 인간들이니까. 진짜로 경비원들과 관리인들이 전 시부와 전 시모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되니 전 시모 얼굴이 완전히 놀라버리더군요. 그렇게 가게 밖으로 쫓겨나간 전 시부와 전 시모는 서로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제발 그 성격부터 좀 고쳐. 저번에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한테 그딴 짓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지금도 봐.
당신 때문에 원하던 상가도 계약 못하게 됐잖아. 아니, 일이 이렇게 된 게 제 잘못이에요? 걔가 갑자기 웬 남자 끼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런 얘기 한 거지. 그건 이야기가 아니라 모욕이지.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앞에서 늙은 남자를 물었다느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해? 도대체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야? 어휴, 저놈의 옆에 내 입이 방정이지. 결국 나중에 전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사정사정 하더군요. 예, 아가. 내가 여태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군 거 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 보내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안 할 테니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 전 시모가 그렇게 굽실거리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싫어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병신처럼 그런 취급 당하면서 살았는데 다시 또 돌아가라고요? 참 양심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저한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머님이 제 가슴에 박은 대못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도 안 나죠? 미안하다.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죄송한데 헛소리는 그만 좀 하시고 저한테 와서 왜 이러는지 잘 알아요. 제가 아니라 제 아버지 재산이 탐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처럼 그냥 그렇게 평생을 후회하면서 사세요. 가지지 못한 거, 가질 수 있었던 거, 반쯤은 손에 들어왔던 거, 이 근처 지나가면서 항상 그렇게 느끼시라고요. 아참,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돈 많고 집안 빵빵한 며느리 잘 찾아보세요. 아드님 정신머리로 어머님 원하는 며느리 만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제발 어떻게 안 되겠니? 네 시아버지가 네 가게 들어가는 그 1층 상가가 너무 갖고 싶다는데 내가 그런 말해서 망쳐버렸으니 어떡하니?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맞지. 그럼 더 좋은 가게 알아보시면 되죠. 상가가 어디 거기뿐이에요.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 정말로 이 근처에는 발도 못 디디게 해줄 거예요. 당신이 전 며느리한테 어떤 짓 했는지 내가 다 까발릴 거라고. 그런 소문나도 동네 돌아다닐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결국 제 말에 전 시모는 망연자실 앉아만 있더군요. 그런 전 시모를 내버려 두고 나왔죠. 이제 와서 욕심이 나긴 했나 보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그렇게 아픈데 이혼한 전 며느리가 알고 보니 긁지 않은 복권이었다는 걸 알았으니 이미 손안에 들어왔던 거나 마찬가지인 복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평생 그 생각으로 고통받으며 살 거 생각하니 웃겨서 웃음이 멈추질 않더군요. 그 뒤로 그 사람들 연락을 받은 적은 없어요. 제가 먼저 알아볼 생각도 없고요.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다 보니 참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홀가분하면서도 쓴웃음이 나오지만 그래도 탈출하고 나서는 마음이 훨씬 편해요. 아마 계속 참기만 하고 그 사람들과 살고 있었다면 언젠가 했던 생각처럼 불행했으면 불행했지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 제 배경이 바뀐 것을 알고 전 시모의 태도가 바뀌었다 해도 그건 그거대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을 거고요. 이제는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털어버리고 새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기는 법인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